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활용 문제입니다. 오늘은 1차 부등식의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잠깐 이 활용 문제를 푸는 도구를 좀 확인하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상품을 판매한다고 칩시다. 그럼 판매가가 있겠죠? 판매가가 있겠죠? 그러면 판매가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총 판매가가 될까요? 총 판매가? 당연히 개수죠. 그쵸? 그래서 판매가에다가 개수를 곱하면 총 판매가가 된다라는 거, 요거 하나 알고 계실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속시죠. 거속시. 거속시 여러분들 어떻게 풀죠? 자, 이렇게 마우스를 하나 그리죠. 이렇게 마우스를 하나 그리시고 거리, 속력, 시간이죠. 자, 그리고 얘는 나누기죠. 그렇잖아요. 속력분의 거리는 시간분의 거리는 속력이고, 이거 곱하면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 이렇게 되는 거죠. 거속시 문제. 예,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도 문제죠. 농도. 자, 농도 문제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원래 자, 농도는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100이죠. 이 용액이 뭐예요? 소금으로 따지면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그러니까 얘는 용액은 소금 플러스 물 뜻하는 거고요. 용질은 뭐예요? 예, 그 안에 있는 소금이에요. 소금. 그리고 농도는 이 물 안에 있는 소금의 어떤 그 양의 어떤 값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이 농도 문제는 농도로 푸는 게 아닙니다. 항상 농도 문제는 핵심은 용질로 푸는 거예요. 용질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용질은 얘 넘기고 나눠주니까 100분의 농액이에요. 농도 곱하기 용액 해서, 자, 용질은 뭐라고? 100분의 농액.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걸로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요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우리 개념원리 익히기 1번 한번 풀어볼까요? 페이지 90페이지입니다. 자, 집 앞에 문구점에서 공책 한 권의 가격이 1,000원이래요. 공책 가격이 얼마예요? 공책 가격이 1,000원이래요. 1,000원. 자, 그런데 할인 매장에선 800원이래요. 할인 매장에서는 800원이래요. 아, 그러니까 1,000원짜리를 800원에 팔고 있는 거죠, 지금. 할인 매장에서는 800원. 자, 왕복 교통비가, 할인 매장이 좀 먼가 봐요. 1,200원이래요. 그때 공책을 몇 권 이상 사야지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것보다 더 유리한지 구하려고 한대요. 자, 알맞은 것을 구하래요. 자, 첫 번째 미지수여기. 공책의 가격을, 공책을 X권 산다. 공책 개수가 X개래요. 그러면 집 앞에 문구점에서 사는 비용. 집 앞에 문구점에서는 얼마예요? 1,000원이죠. 1,000원. 1,000X네요. 1,000 곱하기 X. 그쵸? 근데 할인 매장에서 사면, 이건 집 앞. 근데 할인 매장에서 사면 우리는 한 개당 800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800X인 거죠. 그런데 할인 매장까지 왕복 교통비가 더 들죠. 할인 매장은. 그래서 1,200원이 플러스가 돼서 총 비용은 할인 매장에서 살 때는 800X 플러스 1,200원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건 뭐죠?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게 더 비싸야 돼요? 싸야 돼요?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것이 유리한다라는 건 집 앞에서 사는 게 싸야 돼요?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게 싸야 돼요? 당연히 할인 매장에서 싸는 가격이 더 싸야 되죠. 그러니까 집 앞에 사는 총액이 더 비싸야 되니까 크다가 되는 것이죠. 됐습니다. 이거 풀면 됩니다. 넘어와서 200x는 얼마예요? 1200원인 거죠? 200으로 나눠주면 0 나오면 x는 뭐예요? 6. 그러니까 6건 이상 살 때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6건을 초과해서, 그러니까 7건부터인 거죠. 7건 이상을 사는 게 뭐다?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2번 봐볼게요. 2번.
자,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 시속. 자, 산이 있어요. 올라갈 때는 시속 2km의 속력으로 올라가고요.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내려온대요. 같은 길을 내려온대요. 그때는 4km per hour 이렇게 시속으로 내려오는데 3시간 이내에 등산을 마치려고 한다라면 출발점 시간은 뭐예요? 시간은 3시간이에요. 3시간. 그러면 최대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갔다 올 수 있는지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떨어진 지점을 여기를 x라고 잡은 거예요. x. 여기 요 거리가 x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스타트해서 여기 x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시속 4km로 내려오죠. 근데 이제 시간이 3시간 이내니까 시간으로 하면 시간은 뭐였죠? 시간은 자, 시였죠. 맞나요? 시간은 뭐예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 그쵸? 그러면 올라갈 때 시간은 뭐예요? 올라갈 때 시간은 올라갈 때의 속력분의 거리. x가 뭐예요? 거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올 때의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올라갈 때 시간 더하기 내려올 때 시간이 된 것이죠. 그러면 2분의 x 플러스 4분의 x가 올라갈 때 시간 더하기 내려올 때 시간인데 이것이 3시간 이내라고 그랬죠. 이내니까 포함해서 이렇게 3보다 작거나 같다 써주시면 되고 얘 이제 4 곱해서 일단 4, 2 해서 4분의 3x는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는 뭐가 돼요? 약분하고 자 4km 떨어진 지점까지 최대 갔다 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대부분 활용 문제 못 푸는 친구들은 대부분 시도조차도 안 해서 못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려도 돼요. 실수해도 되거든요. 근데 계속 연습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알겠죠? 핵심 문제 익히기 풀면서 우리 활용 문제를 사랑해 봅시다. 자, 1번 봐볼게요. 연속하는 두 짝수가 있대요. 연속하는 두 짝수가 있대요. 그쵸? 그때 작은 수에서 작은 수의 4배에서 10을 뺀 것이 큰 수의 2배보다 작다고 할 때, 자, 그러면 일단 두 짝수를 설정하는데요. x를 짝수라고 하고요. 연속하는 두 짝수니까 그 다음 짝수는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작은 수가 뭐예요? x죠. 작은 수의 4배에서, 그러면 x에다 4를 곱하라는 소리죠. 4x. 10을 뺀 것은 10을 뺐어요. 네, 뺀 것은 큰 수의 2배보다 큰 수의 2를 곱한 것보다 뭐가 돼요? 작다고 할 때 작대요. 네, 이거 풀란 소리죠. x 두 수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풀면. 그래서 4x 마이너스 10은 2x 플러스 4니까 2x는 14보다 작다. x는 뭐예요? 7보다 작다는 거죠. 맞습니까? 할 때 짝수 두 수의 최대값 구하랬으니까 x 중에서 7보다 작은 x 중에서 제일 큰 짝수는 뭐예요? 6이죠. 그러니까 6하고 8을 뜻하는 거였네요. 그랬을 때 두 짝수의 합을 더하라. 그러니까 14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차분차분 연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제가 잠깐 동영상 멈추시고요. 동영상 멈추시고 확인 문제 1번 한번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확인 문제 멈추고 확인 문제 풀어봅시다. 자, 확인 문제 풀어드릴게요.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그래서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라고 해볼게요. 합이 96보다 작다고 한대요. 그러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요거까지 더한 것이 얼마예요? 96보다 작다니까 이거죠. 정리해보자. 3x 플러스 3은 96보다 작다니까 3x는 93이죠. x는 31보다 작은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큰 세 자연수. 그러면 x가 31보다 가장 큰 자연수는 얼마예요? 30이죠. 그러니까 30, 31, 32를 뜻하는 거네요. 아시겠죠? 자, 2번도 풀어드릴게요. 자, 2번도 용기를 갖고 푸세요. 차가 5인 두 정수의 합이 14보다 크다고 했을 때, 두 정수,
두 정수를 A, B라고 잡을게요. A, B를 두 정수라고 잡고요. 자, 이거는 속한다라는 거예요. A, B가 정수에 속한다. 그래서 수학적 기호로는 A, B가 정수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자연수라는 소리인데 정수로는 Z라고 씁니다. Z. 알겠죠? 합이 14보다 크다고 한다 그랬어요. 차가 5인. 차가 5인? 그럼 차가 오면 어떻게 쓰면 돼요? 한 놈이 A면 다른 한 놈은 A 플러스 5가 되면 되죠. 근데 두 놈을 더하면 A 플러스 5를 더하면 14보다 크대죠. 14보다 크대요. 이거 일단 정리하면 넘어가면 9니까 A는 얼마예요? 2분의 9보다 큰 거죠. 즉 얼마예요? 4.5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두 수 중 작은 수를 x를 할 때 x의 최소값. x의 최소값은 얼마예요? 4.5보다 큰 정수죠. 그럼 얼마예요? 5네요. 그래서 그 두 수는 5와 10이 되겠네요. x의 최소값은 10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현재 지수는 1,000원이, 10,000원이 있네요. 지수는 10,000원이 있어요. 10,000원. 자, 지원이는 지원이는 얼마가 있어요? 25,000원이 있어요. 25,000원. 예금되어 있대요. 다음 달부터 매월 지수는 플러스 얼마씩? 4,000원씩. 4,000원. 지원이는 얼마씩? 3,000원씩. 예금을 한다라면 몇 개월 후부터 지수의 예금액이 지원이 예금액보다 많은지 생각하자 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럼 봐봐요. 매달이죠. 그쵸? 그러면 X달 후를 생각해 보면 지수의 총액은 얼마예요? 10,000원 플러스 4,000X죠. 왜? 매달 4,000원씩 돈을 넣을 테니까요. 그리고 지원이는요. 25,000원에서 스타트를 하는데 매달 3,000원씩 돈을 넣을 거니까 3,000X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X달 후에 X가 되겠죠. 근데 누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수의 금액이 지원이의 금액보다. 그러니까 지수의 금액이 더 클 때를 찾으란 소리죠. 자, 그러면 얘 넘어와. 이제 계산하면 되죠. 1000X는 넘어가 15,000. 그럼 X는 얼마예요? 15죠. 15보다 크다가 된 것이죠. 그러면 X는 몇 달 후부터? 16개월 후부터 돈이 많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다시 확인 문제 풀고 잠깐 멈추고 동영상 멈추고 확인 문제부터 먼저 풀어주세요. 자, 확인 문제 2번 봐볼게요. 현재 형은 얼마 있어요? 4만 원 있어요. 4만 원. 4만 원 있고요. 동생은 2만 원 있죠. 다음 달부터 매월 형은 5,000원씩 더 할 거고요. 5,000원씩. 그리고 동생은 1,000원씩 예금한대요. 1,000원씩. 이렇게 예금하면 몇 달 후에 형의 금액이 동생의 금액보다 3배 많아지는지 구하세요. 그러면 X달 후를 생각해 보면 X달 후 형은 4만 원에 5,000X원씩 매달 5,000원씩 더 더해져 금액이 될 것이고요. 동생은 2만 원에 1,000X를 더한 값이 될 거예요. 근데 형의 금액이 동생의 금액보다 많아진대요. 몇 배? 3배 많아진대요. 이거 계산하는 소리가 된 거죠. 그쵸?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4만 플러스 5,000 X가 6만 플러스 3,000 X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넘어와. 그럼 얼마예요? 2,000X가 되죠? 4만원 넘어가 2만원이 되는 거죠. 그럼 X는 얼마예요? 0 3개 지우고 2를 20으로 니까 10보다 크다죠. 그럼 몇 개월 후? 11개월 후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용기를 갖고 자꾸만 풀어야지 늡니다. 자, 민수는요 3번의 수학시험에서 95점, 88점, 75점 받았고요. 4번에 걸친 수학시험에서 평균 85점이 되려면 마지막 시험은 몇 점 받아야 되냐? 그럼 마지막 시험은 X점. 그리고 평균 얼마예요? 85점. 평균이 85점 돼야 된다고 하죠? 그럼 평균 계산 어떻게 해요? 네. 95 더하기 88 더하기 75 더하기 X를 4로 나눈 것이 85보다 85 이상이 되면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것이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거 덧셈 하는데요. 이거를 100이라고 생각하면 300이에요. 300에서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2하고 마이너스 15 하면 25 하면 얘를 더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얘랑 한 마이너스 30이니까 얼마요? 마이너스 42 플러스 x 이렇게 쓸 수 있죠. 예. 48에 32 54 20 해서 이게 340이 돼요. 그쵸? 그러면 300 없애면 여기 40만 남네요. 그럼 x는 넘어가서 82가 되네요. 맞나요? 그래서 x는 82점 이상 받으면 돼요. 맨 마지막 시험 점수에서.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확인 문제 풀어보시고 다음 그 핵심 개념 문제 4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4번 봐볼게요. 한 개에 500원인 사과와, 그러니까 사과가 한 개 얼마래요? 한 개 500원. 500원. 자, 그 다음에 한 개에 300원인 귤 300원이래요. 합하여 X개를 사고, 그러면 사과를 X개, 귤을 Y개라고 하면 총 X 플러스 Y는 얼마예요? 20개 산다니까 20인 거예요. 그리고 배를 3,000원어치 사려고 한다. 배를 3,000원어치 산다고 한다. 배 3,000원. 3,000원. 3,000원은 지금 뭐냐면 여기까지 얘는 가격을 곱해야 되지만 얘는 그냥 3,000원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0,000원 이하로 1,900 할 때 사과는 최대 몇 개 살 수 있냐? X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Y는 뭐예요? 20-X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Y 대신에 20-X를 넣으면 되죠. 그러면 사과를 산 가격은 500X가 될 것이고요. 귤을 산 가격은 300 20-X가 되고요. 그리고 배도 3,000원씩 살 거잖아요. 그래서 총액이 10,000원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정리해 봅니다. 500X 플러스 6,000원 마이너스 300X 플러스 3,000원은 만 맞죠? 자, 그러면 얘와 얘 계산하면 200X가 되고요. 9,000원이죠? 넘어가니까 얼마예요? 1,000원 되겠네. 1,000원. 그럼 X는 얼마예요? 공 2개 지우고 2로 나누니까 5. 그쵸? 그래서 사과는 총 몇 개? 5개 살 수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대 5개까지 살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풀 수 있도록 합시다. 여기 활용 문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끊어 풀어보도록 하세요. 네, 5번 문제 볼게요. 동네 가게에서 한 개 2,000원인 물건이 마트에서 1,700원이래요. 자, 동네에서 얼마? 2,000원이에요. 자, 근데 마트에서 할인마트에서 얼마요? 1,700원이에요. 근데 할인마트를 다녀오는 교통비가 얼마래요? 1,500원이 왕복 교통비래요. 동네 마트는 그냥 걸어갔다 오면 돼서 교통비가 안 들고요. 이때 물건을 몇 개 이상 사야지 마트에 가는 것이 유리하냐 그 소리죠. 그러면 X개 산 거잖아요. X개. 이게 총액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동네에서 한 개 물건 동네에서 한 개 2,000원인 물건을 사면 총 2,000X1이 나올 거고요. 마트에서는 1,700X1이나 1,500원이 더 들어가겠죠. 그쵸? 그리고 어디가 유리해야 돼요? 마트에서 유리하다는 건 마트가 더 싸다는 소리죠. 그래서 마트가 더 작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 이제 끝났네요. 이거 풀면 되죠. 넘어오니까 300X는 1,500이니까 0 2개 지우고 3으로 나누면 X는 5보다 크다. 그러니까 6개 이상 살 때 할인마트를 가야지 교통비가 빠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6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6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아랫변이 10이고요. 높이가 7인 사다리꼴의 넓이가 56 이상이 되려면 윗변의 길이는 몇 cm 이상 되어야 되냐.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하죠? 2분의 아랫변 더하기 윗변이죠. 윗변과 아랫변을 더하고 7을 곱해주면 그것이 이 사다리꼴의 넓이인데 이 넓이가 뭐보다 56보다 크거나 같으래요.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된다는 소리죠. 그냥 7, 8에 56이니까 8 이렇게 되고요. 10 플러스 x는 양변에 2 곱하니까 약분되면서 얘 16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6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윗변의 길이가 6cm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사다리꼴 넓이 못 구하는 친구들 간혹 있던데, 그러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합시다. 넓이 자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사다리꼴 넓이는, 사다리꼴 넓이는 2분의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뭐다? 높이다.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합시다. 네, 7번 문제 봐볼게요. 어떤 사람이요, A 지점에서 20km 떨어진 곳까지 간대요. B까지. 예, 여기가 20km까지인데요. 맨 처음에 뭐 했대요? 자전거를 타고 12km 속도로 갔대요. 12km의 속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가 중간에 고장 나서 그때부터 시속 얼마? 4km의 속력으로 걸어갔대요. 그랬더니 3시간 30분 3시간 30분 이내에 도착하였대요. 그러면 A 지점에서 자전거 고장난 지점은 얼마냐?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냐? 그럼 얘를 X라고 잡으라는 소리죠. 그럼 이 거리는 얼마예요? 20-X겠네요. 그러면 이 시간은 뭐예요? 3시간이니까 2분의 7시간보다 이내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뭐가? 요 시간분의 요 시간 더하기 요 시간이. 시간은 뭐였어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였죠. 속력분의 거리. 그러면 요 시간은 뭐가 돼요? 속력분의 거리. 자전거 타고 온 시간이죠. 그 다음에 걸어간 시간은 얼마예요?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되는 거죠. 2시간 더하면 3시간 30분 이내, 이 소리가 되는 거죠. 그쵸? 12 곱합니다. x 플러스 60 마이너스 여기다 12 곱하니까 이 3이잖아요. 3 마이너스 3x는 12 곱했죠? 12 6, 7에 42가 될 것이고요. 자, 여기 마이너스 2x가 넘어가서 2x가 될 것이고요. 40이 넘어가니까 18이 되겠죠. 예, 그래서 x는 얼마예요? 9. 그러니까 A 지점은 9km일 때 딱 2시간 30분이 걸리고 9km보다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간이 3시간 30분 이내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차분히 자꾸만 풀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8번 농도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10%의 소금물 200g에 자, 여기 비커가 있는데 여기에 소금이 10%가 있고요. 용액은 총 200g이 있대요. 200g에 물을 넣어서 물을 넣으면 뭐가 된 거예요? 용액만 늘어난 거죠. 용액. 그쵸? 그래서 농도를 8% 이하가 되게끔 만든대요. 그러면 최소 몇 g을 넣어야 되느냐 그랬죠. 그럼 봐볼게요. 먼저 얘 소금의 양은 얼마인지 확인해 볼까요? 소금의 양 용질은 100분의 농액이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용액 200 해서 슝슝 하니까 이 천재 20g 들어있어요. 소금이 20g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런데 이제 농도 계산을 할 건데 농도 계산을 할 건데 그 농도가 뭐예요? 농도는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100이었죠. 그쵸? 그러면 물을 Xg 넣으면 용액은 얼마가 돼요? 용액은 200 플러스 X가 될 것이고요. 용질, 소금의 양은 20g 안 변하죠.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뭐예요? 물을 더 넣었을 때의 농도가 되는 거죠. 그 농도가 8% 이하. 8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이거 푸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 2000은 28에 16 플러스 8x죠. 그래서 얘는 400이 되고 얘는 8x니까 x는 얼마가 돼요? 50. 물은 50g 이상 넣으면 된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표준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용질 구해놓고 농도로 풀었는데 요번에는 용질 구해놓고 용질로 풀어볼게요. 용질 구해놓고 용질로 풀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 있는 소금이 얼마가 됐어요? 지금 소금의 양이 20g이 됐죠? 그러면 얘들아 8%에 있는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되니? 소금의 양 용질은 100분의 농도 8%가 돼야 되죠. 용액, 그때 용액은 200 플러스 X가 되어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소금의 양은
이 소금보다 작아야지 농도가 8% 아래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얼마죠? 50, 2로 약분하면 4, 2로 약분하면 25, 다시 약분하면 10 해서 넘어가니까 250이 되고요. 200 플러스 x 돼서 x는 50. 똑같은 결론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소금물 문제는 피하면 피할수록 어려워지니까 자꾸만 부딪혀서 여러분들이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올라오면 안 나올 거 아니 계속 나옵니다. 못하는 분들한테는 재앙이 되고요. 잘하는 분들한테는 자꾸 연습해서 이 순간을 넘긴 친구들한테는 축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